안녕하세요. 한상준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제 말씀 잘 들리시나요? 예.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 똑같은 자리에 와가지고 취업 설명, 아니 비자에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잠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세미나를 할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이 뭔지 좀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여기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신 분? 예, 시민권자시죠? 아니요, 중국이네요. 아, 중국 분이세요?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실시. 예. 그다음에 혹시 그러면은 다른 분은 미국 시민권자이신 거죠? 영주권자 계세요? 영주권자? 예, 영주권자 우리 두 분. 예. 영주권자세요? 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생 비자를 가지신 분, 그 외에 다른 비자를 가지신 분 계세요? J 비자, H 비자, E 비자, O 비자, P 비자, Q 비자, A 비자. 예.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비자는요, 미국은 사실은 가나다라고 할 수 있죠. A부터 G까지 비자가 쫙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비자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들이에요. A 비자는 외교관, 그 다음에 B 비자는 방문, 비즈니스 비자, 그 다음에 C 비자는 비행기 승무원, 그런 식으로 이제 비자가 쭉 있고요. I 비자는 특파원 비자,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 비자로 계신데, 혹시 OPT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OPT 얼마나 남으셨어요? OPT가 4월 이전에 끝난다. OPT가 4월 이후에 끝난다. 지금 OPT 가지신 분들은 다 4월 이후에 끝나시는 거예요. 제가 이 4월을 왜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비자 신청. 예, 비자 신청이 4월 1일입니다. 무슨 비자 신청인가요? H1. 예, H1 비자 신청이 4월 1일이에요. 그래서 4월 1일에 OPT가 끝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조기 졸업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기 졸업을 해서 4월 1일자로 OPT가 끝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곤란한 위치에 빠져요. 그래서 그냥 OPT가 보통 5월 달에 졸업하고 한 5월이나 6월쯤 OPT를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은 정확한 절차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자는요 굉장히 좀 복잡한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만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비자를 받아서 미국 내에서 정착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슬라이드 넘겨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혹시 미국에서 취업이나 인턴십을 구하신 분, 취업 구하신 분 있으세요? 취업 구하셨으면 여기 안 오나요? 여기 취업 박람회지. 혹시 인턴십으로 와 계신, 인턴십이 있으신 분, 인턴십을 하고 계세요? 지금 OPT로 인턴십 하시는 거죠? CPT예요? 예. 학생으로 그냥 인턴십, 예, 임금은 안 받으시고 일을 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H비자,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취업비자, 어쨌든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 자리를 구하는 게 우선일까요? 비자를 받는 게 우선일까요? 뭐가 우선일 것 같아요? 예?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예, 예, 취업 자리. 예, 취업 자리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내가 비자를 받아야지 취업처를 구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분들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비자를 받아야지 돈을 투자하고 창업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미국은 약간 반대 개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취업처나 창업이나 먼저 하셔야 돼요. 창업을 먼저 해야지 거기에 적합한 비자를 청구할 수 있고요. 취업을 먼저 결정을 지어야지 거기에 적합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을 만약에 하셨다라고 하면 그 취업처에서 H1B를 스폰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취업처를 먼저 구하시는 게 제일 우선순위예요. 자, 여러분들 비자라는 얘기하고 체류 신분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체류 신분과 비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자연스럽게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세미나 많이 다니는데요. 질문을 하면 답변이 안 와요. 질문을 하면 이렇게 딱 집어서 질문을 하면 또 싫어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빨리 제가 답변을 해줘야 돼요. 네. 질문을 했는데 답변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비자가 체류 신분은 뭐냐면 비자는 여러분 여권에 붙어 있는 거 봤죠? 네, 그게 비자예요. 언제 필요해요? 국경을 통과할 때 필요해요. 국경을 통과할 때.
그래서 한국에서 국경을 통과해서 미국으로 올 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서류가 비자예요.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여권이 있어야죠. 여권에 비자를 붙여야 돼요. 여권은 누가 발행해주죠? 예? 여권은 대한민국에서 발행해주죠. 예. 물론 여기 중국 국적분 계시니까 중국에서 발행해주는 거예요. 그럼 비자는 누가 발행해줘? 비자는요? 예? 예, 비자는 미국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생 비자 받을 때 어디 가서 받으셨어요? 미국 영사관에 가서 받으셨죠? 미국 영사관은 미국 내에 영어, 그러니까 그 미국이라는 주리스딕션이 있으면 미국 외 지역에서의 미국 업무를 해주는 곳이 미국 영사관이에요. 그래서 미국 영사에서 비자를 내주는 업무를 하는 거죠. 자, 근데 비자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학생 비자를 받아서 미국 국경을 통과했어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체류 신분은 뭐죠? 그 순간 여러분들의 체류 신분은 학생 신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비자를 가지고 만약에 외교관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왔다. 그러면 국경을 통과하면서 동시에 외교관 신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방문 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다. 그러면 방문의 신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J 비자로 들어왔다. 그러면 J 비자의 신분을 받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창업을 한 투자를 비자를 받아왔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창업하는 비즈니스맨의 비자의 신분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분은 미국 내에서는 적합하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 비자로 지금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취업처를 구해서 H1B를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체류 신분이 취업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미국에서 체류 신분이 취업 신분으로 만약에 바뀌었어요. 그럼 체류 신분이 취업 신분으로 바뀌었는데 한국에 다시 갔어요. 갑자기 아파트 청약이 맞아가지고 그거 계약하러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의 체류 신분 미국에서는 뭐예요? 취업이죠. 예? 근데 그 뭐가 있어요? 지금 내 비자에 있는 여권에는 내가 취업 비자가 붙어 있나요? 안 붙어 있죠. 학생 비자가 있죠.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요? 미국 대사관에 가서 무슨 비자를 받아야 돼요? 취업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와 체류 신분은 달라요. 그러니까 비자는 뭐 국경을 통과할 때 필요한 서류. 근데 국경을 통과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체류 신분이 학생 비자인데 그걸 가지고 국경을 통과해서 학생 신분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막 6년째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자는 이미 끝났어요. 4년짜리, 5년짜리 비자는. 그런 경우는 어떡할까요? 그런 경우 미국에 있는 거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네, 지금 아니다, 기다 이렇게 이렇게 나뉘었어요. 아니다. 뭐 이런 거는 안 물어보고 그냥 거수하셔도 돼요. 편하게. 아니다. 점수 매기는 거 아니니까. 기다. 네, 지금 제가 무슨 질문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네. 어쨌든지 미국에 무슨 질문했더라. 네. 그 체류 신분 관련해가 그 학생 비자가 5년이 끝났어요. 근데 나는 지금 계속해서 6년째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비자는 아까 언제 필요하다고 그랬죠? 네, 국경을 통과할 때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국경을 통과할 때는 유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자가 익스파이어 돼도 미국 내에서 있는 체류 신분은 괜찮아요. 왜?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학생 신분이니까. I-20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근데 다시 미국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아니 비자를 새로 받아서 들어와야죠. 비자를 새로 받아서 들어오는데 영사가 그러는 거죠. 왜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비자가 이렇게 됐느냐? 아직도 학사를 읽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공부 더 할 거냐? 이제 그래서 봐서 본인이 공부를 더 안 할 것 같으면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공부 그만하세요. 그러면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 진짜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리면 비자와 체류 신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혹시 이제 미국에 들어올 때는 자기가 미국에서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적합한 목적과 그 적합한 비자가 매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중요하니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무비자 협정이라는 거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무비자 이스타라고 하죠. 이스타를 받아서 들어오시는데 이스타는 어떤 건가요? 혹시 아시는 분? 이스타? 예, 무비자죠. 무비자예요. 그래서 전자여권에다가 이스타만 있으면 그냥 비자 받을 필요 없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미국에 무비자로 들어오면 며칠 동안 체류 가능하죠? 예, 90일 체류 가능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체류 신분 변경할 수 있다고. 무비자로 들어오면 체류 신분 변경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무비자로 들어오는 사람은 체류 신분 변경 못해요. 학생 비자로 들어오시는 분은 여기서 취업 비자 받으면 취업 비자로 체류 신분 변경 가능한데 무비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학생으로 바꾸는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취업처를 구했다라고 해서 그 H1B 비자를 받을 수도 없어요. 미국 내에서는. 어떻게 해요? 항상 바깥에 나가서 한국에 가셔서 비자를 받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무비자로 방문하는 경우는요, 미국에서 취업할 수 없어요. 근데 무비자로 오셔서 꼭 미국에서 취업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비자 및 체류신분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미국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획득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지금은 현재 저희가 방문 비자를 받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방문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방문으로 미국에서 6개월 체류할 수 있어요. 그 경우에도 3개월이 넘으면 90일이 넘으면 학생 비자로 변경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취업을 했다. 근데 취업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 비자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체류 신분이 변경이 가능한 비자들은 가능한데 무비자인 경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미국 내에서 야 일단 무비자로 들어와서 여기서 일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어떤 분들이 주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한 1960년대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단 들어와 괜찮아. 뭐. 예, 그거는 그 당시에는 다 괜찮았어요. 그 당시에 괜찮았고 그리고 한 번씩 사면을 해줬어요. 근데 미국 정부가 요새 사면 해줄까요? 사면 안 해줘요. 언제부터 사면 안 해주죠? 911. 예, 911 때부터 사면 안 해줘요. 제가 2000년에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 2001년에 911이 터졌는데 제가 이제 그때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처제가 잠깐 놀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였냐면 이 사람은 여기 버지니아에 산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해줘라. 그럼 그냥 해줬어요. 그 사람을 믿고. 그래서 그 9월 10일 날 영주권 운전면허증을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고장이 나가지고 바깥에 나갔어요. 내일 받지. 그러고 이제 나간 거예요. 근데 9월 11일 날 911이 터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2년 동안 학생 비자로 있으면서 운전면허증 못 받았어요. 네.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 이민 관련한 얘기, 영주권 관련한 얘기를 좀 나이 있으신 분들한테 들으시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전혀 틀린 얘기가 됩니다. 자, 미국 내 체류신분 변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방문으로 들어와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민국을 통한 합법적인 변경이에요. 어떤 분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민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방문으로 들어와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했는데 미국 내에서는 합법적으로 변경을 한 거예요. 이민국을 통해서. 그런데 미국 지역 외에 대사관에 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방문 비자로 들어왔어요. 여기서 학생신분 바꿨어요. 근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한국에 나갔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난 지금 학생이니까 다시 학생신분으로 하겠다라고 영사관에 가서 학생 비자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처음에 미국에 들어갈 때 방문의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학생 비자로 바꿨다. 그래서 우리는 너한테 학생 비자를 주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민국은 허용을 해줬는데 왜 국무부는 허용을 해주지 않을까요? 이게 미국 내에서는 국토안보부 산하의 미국 이민국이라는 곳에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민국은 이민국의 조례나 규정을 따라요. 그런데 미국 바깥의 지역에서는 국무부가 Foreign Affairs Manual이라는 다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따라요. 그리고 영사가 항상 의도를 판단해요. 이 사람의 의도가 뭐냐, 공부를 할 의도가 뭐냐, 방문을 할 의도가 뭐냐. 실질적으로 방문 비자로 갔는데 거기서 학생 비자로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국에 와서 학생 비자를 신청했는데 이 사람이 공부를 진짜 할 사람인지 아니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는 공부를 하고 아이들도 미국 국립학교에 넣을 사람인지 그런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고 적용을 판단하는 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야 될 H비자에 말씀드릴게요. H1B는 전문직을 대상으로 해요. 전문직은 어떤 걸까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을 일반적으로 전문직으로 봐요. 그래서 학사 지상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미국 내에 총 6만 5천 개의 쿼터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소실한 사람은 2만 개가 추가로 있어요. 혹시 여기서 석사학위 이상자? 네, 석사학위 이상자는 따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연장 가능. 이것 보통 우리가 단기 취업 비자라고 하는데요. 총 6년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단기는 뭐 3개월, 4개월이 단기잖아요. 근데 H1B는 영주권이 아니기 때문에 템포러리 비자라고 해서 그냥 단기 취업 비자라고 해요. 3년씩 받아요. 처음에 3년, 그 다음에 3년.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청 시기가 4월이에요. 왜 4월이냐? 미국은 회계연도 시작이 10월 달이에요. 10월 1일부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월 1일 날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으면 6개월 전부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날이 4월 1일이에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접수를 받아요. 3월 31일 날 접수증이 이민국에 도착하면 어떡할까요? 돌려보내요. 리젝트. 근데 4월 1일부터 접수를 받아요. 그래서 6개월 전에 4월 1일부터 접수를 받고 추첨을 해요. 추첨을 하는데 그게 4대 1인 경우도 있고 조금 낮아져서 3점 몇 대면 뭐 2점 몇 대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4대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H1B가 보통 4월 1일에 추첨을 하는데 올해부터 바뀌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냐? 저도 아직 몰라요. 바뀐다고 계속 말만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확하게 규정을 내놓지 않았어요. 오늘이 11월 15일이잖아요. 11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아직까지 특별한 거 없어요. 바뀐다라고는 얘기했어요. 어떻게 바뀔 거냐? 인플로이어가 먼저 등록을 하고 돈을 내고 그리고 나서 추첨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인 규정이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저희도 그 미국 이민법 협회가 있고 미국 이민국에서 내오는 뉴스를 계속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불안정해요. 12월 달 넘으면 아마 좀 구체적인 그 요건이 나올 거예요. 그럼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서 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월 1일 아침에 반드시 접수가 돼야 돼요. 보통 한 5일 정도를 받아줘요. 4월 1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해서 다 8만 5천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8만 5천 개의 4대 1이라고 해보세요. 4, 8, 32. 32만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그 이민국 직원들도 그거를 하루에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월 5일까지 받아줘요. 보통 4월 1일이 월요일이라고 하면 5 비즈니스 데이를 받아주는 거예요. 5일 동안 받아가지고 컴퓨터에 넣어서 추첨을 해요. 그래서 떨어지는 사람은 다시 돌려주고 붙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실질적인 심사에 들어가요. 그래서 실질적인 심사에 들어가서 그게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일을 할 수 있나? 10월 1일부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0월 1일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럼 그때부터는 10월 1일 넘어가는 경우는 발표가 나올 때까지 일을 못해요. 10월 1일부터 기다려야 돼요. 자, 아까 OPT가 만약에 7월에 끝나는 사람이에요. OPT가 7월에 끝나요. 근데 내가 4월 1일 전에 4월 1일 날 접수를 해서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OPT가 7월에 끝나면 10월 1일까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있다. 없다. 예,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캡갭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H1B 캡갭이에요. 7월 달에 끝났어요, 나는 OPT가. 근데 내 H1B가 접수가 됐어요. 근데 H1B 10월 1일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 3개월 기간 동안에 미국에 있으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운이 좋아서 내가 10월 1일 전에 어프로브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10월 1일부터 계속 일을 하면 되는 거고 10월 1일까지도 어프로브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을 하면 안 돼요. 미국에 있을 수는 있는데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찍 신청하셔야죠. 그리고 중간에 프리미엄 프로세싱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신청해야지만 내가 10월 1일부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부담이 돼요. H1B가 뭐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 프로세싱 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높긴 한데 가능하면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자, H1B 요건과 절차 간단하게 볼게요.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원화 절차라고 해요. 왜 이원할까요? 여러분들 학생 비자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대사관에 가서 직접 신청해서 받죠. A 비자도 대사관에 가서 직접 신청해서 받죠. 뭐 다른 뭐 절차 안 하죠. 근데 H 비자는 이원화 절차라고 해서 고용주가 여러분들을 고용하겠다라고 이민국에 신청을 해요. 그래서 그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단계. 그게 첫 번째 단계 페티션 단계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인터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페티션 신청해서 바로 체류 신분이 변경이 돼요. 근데 내가 한국에 있는 사람이다. 근데 미국에서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페티션이 오케이가 되고 그거를 한국에 보내서 그걸 가지고 비자 인터뷰를 해서 H1B를 여권에다가 찍어가지고 그래서 미국으로 입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체류 신분과 비자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H1B는 이원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인플로이어가 먼저 청구를 해줘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전문직에 대해 아까 스페셜티 포지션이라고 했죠. 대학 이상 졸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석사 이상 졸업하셔야 되고 혹시 여기 문과 있어요? 문과? 이과? 사실은 이과는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전문직이라는 걸 입증하기가 쉬워요. 엔지니어, 뭐 소프트 프로그래머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전문직 그 공대 관련한 전공이 붙으면 전문직이라는 걸 입증하기 쉬운데 뭐 경영학과는 조금 어려워요. 뭐 그다음에 뭐 국어 국문과 여기는 없겠지만 어쨌든 뭐 영어 영문과 뭐 이런 거 공부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링귀스틱 이런 거 공부하시면은 사실은 전문직을 찾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예. 그럼 나중에 그럼 자기가 전공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랑 다시 말씀을 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뭐 자격증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만약에 뭐 사회복지가 내가 전공이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뭐 카운셀러가 전공이다 그러면 카운셀러 자격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따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OPT 하는 기간에 그런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셔야지 내가 스페셜티 포지션에 있는 걸 입증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제2비자 가진 사람분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제2비자에 관련해서는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요새 하시는 게 뭐냐면 E2 인플로이 비자예요. E2 인플로이 비자는 뭐냐면 그 E2 비자, 혹시 E2 비자 들어보셨어요? E2 비자는 그 보통 저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소액 투자 비자라고 알고 있어요. 왜 소액 투자 비자라고 하냐면 뭐 소액을 예를 들어서 뭐 한 30만 불 정도를 투자해서 미국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세탁소, 식당 이런 소물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이 비자를 많이 신청을 해요. 근데 이게 스몰 비즈니스 같은 소액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크게 돈을 투자하는데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큰 업체가 돈을 투자해서 미시간 지역에다가 자동차 부품 공장을 지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한국에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회사는 100% 한국 회사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E2 비자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돈이 들어온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E2 인플로이 비자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 중에 매니저나 스페셜티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회사에 한국 사람들은 따로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비자는 한국 기업에 한국 사람이 한국 기업에 취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비자예요. 그래서 H1B가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자동차 부품 공장이라든지 한국 관련 그 업체에 취직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스폰서를 해줬어요. 스폰서를 해줘서 이제 추첨이 들어갔어요. H1B가. 근데 H1B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러면은 E2 인플로이로 바꿔서 취업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때요? 예. 떨어지나요? 추첨을 안 하죠. E2 인플로이는. 한국 사람만 뽑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하시면 사실은 한국 기업에 그 한국인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예. 뭐 정원도 없고, 그러니까 쿼터도 없고, 추첨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조건은 그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가 한국 업체여야 돼요. 한국 업체. 저희가 알고 있는, 이거는 대부분이 한국 업체다라고 생각하는 한국 업체도 간혹가다 한국 업체로 봐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 이민법상은 그 업체, 모기업, 한국에 있는 모기업의 주식이 51% 이상이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외국인 투자 지분이 그거보다 높다, 50%보다 높다 그러면 한국 기업으로 봐주지 않아요. 저희가 이 기업은 한국 기업이야 라고 하는 기업 중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E2 비자가 안 돼요. 자, K무버. 우리는 다 K무버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한국에서 미국에 언제 유학 왔냐면 2000년에 유학 왔어요. 2000년에 유학 와서 취업을 했느냐? 취업이 안 돼서. 취업이 왜 안 될까요?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건 취업이 잘 안 돼요. 한국 분들이. 왜 안 될까요? 제일 큰 이슈. 사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왜 잘 안 될까요? 영어를 못해서? 예? 예, 신분이에요. 예.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업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와도 영주권자가 아니면 마지막 인터뷰에 가서 떨어져요.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비자를 정확하게 아셔야지 이걸 가지고 인사 담당자를 설명할 수 있어요. 인사 담당자. 네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우리는 어떤 비자를 해줄지 몰라서 잘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붙들고 설명을 해야죠. 우리가 H1 비자도 있고 E2 인플로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니네 그 고용주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뼈를 갈아 넣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이제 취업이 가능한 겁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주의사항 한번 볼게요. 예. 제2비자로 미국에서 인턴십을 한 후에 업체 사장님의 권유로 어학연수 학생 비자로 변경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어학연수 학교 다니는 거예요. 이런 경우 될까요? 합법적인가요? 예? 대부분 이런 경우 많아요. 한국에서 제2비자를 통해서 막 미국으로 뭐 인턴십 취업 막 와요. 그럼 제2비자 얼마 주죠? 1년 6개월 주죠. 1년 6개월 끝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배웠는데 사장님이 가라고 하겠어요? 야, 학생 비자로 바꿔서 좀 더 있어. 그러면 내가 영주권 해줄게. 그럼 그 말에 또 혹해가지고 학생 비자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또 뭐 학교 다니죠. 학생 비자 변경 잘 될까요? 아까 체류신분 변경 가능하다고 했죠. 변경 잘 될까요? 넣으면 뭐 뚝딱 나오나요? 자동 판매기가 아니기 때문에 넣으면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려요. 그리고 8개월 뒤에 딱 나왔는데 거절, 딱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까요? 예, 한국 그냥 가셔야 돼요. 예, 그리고 한국에 나중에 미국에 영주권 받아서 올 수 있을까요? 못 와요. 예,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기 써있네요.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예, 방법이 없어요. 주의사항 두 번째, 인턴십 고용주 업체가 어학연수 학생 비자
혹은 방문 비자, 무비자로 입국해서 일단 업무를 시작하자고 권하는 경우. 예, 이런 경우 있어요, 진짜.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일단 들어와서 일단 일하자. 그래서 일하고 나면 뭐 어떻게 뭐 우리가 영주권 해줄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예, 절대 안 돼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방문 비자로 들어와서 일하는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무비자로 들어와서 일하는 거 안 돼요. 방문 비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비즈니스 네고시에이션을 위한 비즈니스 방문. 두 번째는 그냥 진짜 플레이저. 내가 디즈니랜드 놀러 가겠다. 이런 경우는 이제 가능한데 그런 거 외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런 부분 되게 주시하셔야 돼요. 취업이 됐다라고 해서 당장 미국에 들어와서 일하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적합한 비자를 반드시 받아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J비자 인턴십 종료로 H비자 변경하는 경우. 이게요, 제가 J비자를 아까 건너뛰어서 그러는데 사실은 J비자는 DS2019을 내주는 스폰서가 있어요. 이 스폰서 기업이 미국 기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J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올 때 어떻게 되냐면 나는 미국에서 취업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약속하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H비자를 이 사람이 J비자에 있는 상황에서 H비자를 신청하면 미국 국무부에 빨간 깃발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사람 J비자로 있는데 취업 활동했다라고 딱 통보가 와요. 그럼 J비자 스폰서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할까요? 그 DS2010을 취소시켜버려요. 그 DS2010, 여러분들 학생 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는데 I-20 취소되면 어떻게 되죠? 학교 안 나갔어요. 그래서 I-20 취소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불법되는 거예요, 바로. 근데 마찬가지예요. J비자에서 DS2010을 취소시키면 어떻게 해요? 바로 불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H비자로 변경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민국이나 그 국무부에서 잘 모르게 시간 타이밍을 잘 짜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도 H비자 우리가 4월에 신청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0월 달까지 있고 뭐 이제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나는 J비자가 뭐 예를 들어서 10월 30일까지니까 중간에 넣어서 H비자로 10월 1일 날 변경이 되면 뭐 자연스럽게 미국에 체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신청하자마자 그쪽에서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DS를 잘라버리죠. 그렇게 되면 본인은 불법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향후에 H1B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잘 생각을 하시고 그 향후에 취업활동 먼저 제일 중요하니까 그걸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받아야 되는 적합한 비자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뭐 긴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여기 그 테이블에 앉아 있을 테니까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저한테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고요. 여기 보면은 제 이메일 있습니다. lowsjhan@gmail.com. 제가 명함을 충분히 갖고 오지 못했어요. 어제 비행기 타는데 너무 급하게 와가지고. 그래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잘 적으시고요. 저한테 이메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보내셔서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꼭 취업 성공하세요.